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열심히 사회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어떠한 내용을 학습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자, 첫 번째는요, 정치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민주정치 학습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 자, 이들과 우리의 뭐 공통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나라 민주정치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일단 정치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정치. 자, 정치라는 건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다양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나는 A로 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B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조절해서 해결을 하는 걸 무조건 다 정치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요. 짜장면 먹으러 갈까? 아니면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정치인가요? 네, 그게 정치예요.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정치는요, 일상생활에서 뭐예요? 반장, 회장, 뭐 이런 것들 선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반상회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금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요, 국가에서 무슨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꾸려나가는 과정. 자, 이런 것들을 또 정치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정치라는 개념은요, 그렇게 갈등을 해결한다면 그 정치 중에서 나라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 국민이 되는 거, 국가의 정치가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치를 우리가 무슨 정치라고 한다? 그렇죠.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의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갈등을 해결하는 걸 우리가 정치라고 한다. 그렇구나. 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런 갈등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때, 자, 이렇게 해결합시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겠죠. 규칙이 있겠죠. 자, 그 규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뭘까요? 그렇죠.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 그죠?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도덕 있죠. 어른을 만나면 뭐 인사해라,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규칙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교 규범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관습도 있겠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법이라는 건, 자,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이 같이 지키기로 하는 규칙을 말하고요. 자, 이러한 법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치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요, 선생님, 법이요,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지 않나?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죠? 법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할까요? 그쵸. 헌법입니다. 자, 여러분, 7월 17일이 무슨 날일까요? 몰라요? 자, 예전에는 빨간 날이었는데, 자, 요즘은 빨간 날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요. 그 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948년 7월 17일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제헌절이에요. 그래서 자, 아무튼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 가장 법 중에서 최고의 법입니다. 어떤 법보다 높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법인데, 그러면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본다면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대요. 권리가 뭐죠? 권리라는 건 저 이것 좀 해주세요. 나라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걸 권리라 그래. 그럼 뭘 해주세요?
뭐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대우해주세요. 인간답게 대우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헌법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기도 하냐면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권리라면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남자들, 물론 뭐 국방의 의무는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런 남자들이 군대를 간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세금을 내야 된다든가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의무들이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국가기관 우리 뭐 입법부라는 건 국회잖아요. 그 다음에 또 행정부, 뭐 사법부 이러한 국가기관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헌법, 국가의 최고법. 자, 헌법 중요해요, 헌법. 네, 별거 아니지만 그죠?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을 꾸려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요. 자, 주권은 누가 가져야 돼요? 나라 주권, 권리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은 국민이 가져야죠, 당연히. 나라가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죠? 우리나라 민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이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자, 세 번째.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제적인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입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아, 우리는 평화야. 가만히 있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럴 때 싸워야죠. 그건 바보죠. 자, 그래서 국제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린 남북이 분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이 뭐다? 헌법이다. 자, 헌법에 관한 문제는 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헌법은요. 법률들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이 만약에 문제가 됐어요. 그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그냥 재판을 하죠. 그런데 법률들이 어디에 어긋날 때, 헌법에 어긋날 때는 그 부분은 어디에서 다룬다? 헌법재판소라는 따로 된 독립기관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개인 간의 뭐 분쟁이라든가 국가와 국민 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재판, 그죠? 지방 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재판을 한다면 자,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때,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나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헌법이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그 밖에 또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 있느냐? 자, 앞에서 언급을 했죠. 자, 헌법에는 국가기관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 자,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자, 이들이 최고의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기관이 되겠죠. 자, 일단은 국회라는 것은요, 법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 있죠. 행정부. 자,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감시하냐면 정부가요,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1년 동안 어디다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잘 짰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정부가 그 예산안에 따라서 생활을 하겠죠. 잘했나?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국민의 혈세니까 막 마음대로 과자 사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게 이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다고요? 법원입니다. 법원. 여기 정부부터 할까요? 그러면 이들이 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들이 법을 만들었으면 정부는 그 만든 법에 따라서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도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살림살이 하시는 것처럼, 그죠?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기관이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가장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는 분이 대통령. 자, 여러분은 대통령, 그죠? 우리나라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는 5년입니다. 자, 임기가 5년이고요. 한 번 하면 다시는 할 수가 없어요. 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밑에 자 국무총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행정부의 각부 장관들을 비롯해서 각 부서가 구성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법부, 법원은요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정부가 법을 국민들이 잘 지키는지 보죠. 근데 잘못 지켰다. 그러면 어디로 넘겨요?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혼난다? 이런 법이 만들었어요. 그럼 정부가 다치게 한 사람을 잡았죠? 그러면 사법부에서 혼내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법은 없겠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재판을 하는 과정을 법원이라고 하는데 자, 법원은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큰 법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는 대법원은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 재판이요 만약에 그냥 멋대로 그죠? 이렇게 된다면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두는 제도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재판관들이 어떠한 행정부나 국회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법률과 그 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법관의 임기가 뭐 하는 거예요?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심 제도는요. 재판은 3번까지. 웬만한 재판들은 다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공개 재판. 그러니까는 아주 뭐 위험한 상황이나 그런 거 아니면 국민들에게 다 재판을 공개해야 되고요. 증거가 없다면 그 재판은 무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막 고문당해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내가 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국가의 일을 맡아보는 기관이 이렇게 3개. 자, 이러한 국회, 법원, 정부. 자, 이들도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헌법에 나와 있다라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 헌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게 권리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요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자유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기관이 터치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예요? 내가 이사를 간든가 내가 직업을 뭘 선택하든가 국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게 자유권이라는 거고요. 자, 평등권은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당신은 성별이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을 채용하지 않겠어요. 이거 평등권이죠. 그죠? 평등권 위반되는 거예요. 그죠? 뭐 아니면 당신의 종교는 맞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거 평등권에 위반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사회권은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요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이게 사회권이 되겠고요. 참정권 여러분 잘 아시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우리 선거권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자, 청구권은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 아까 선생님 뭐 얘기했어요? 당신은 여자니까 우리 회사에서 고용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를 채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A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그 A라는 회사가 나를 차별했다. 라고 재판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송할 수 있다고요. 그게 청구권이에요. 이해가죠?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했잖아요. 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청구권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 그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우리 앞에 무슨 이상한 건물이 나의 그죠? 햇볕을 꽝꽝 막았어. 그죠? 그러면 난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을 보장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저 건물을 상대로 내가 소송을 할 수 있죠. 청구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다 쉬운데 청구권의 특징,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더라고요. 몇 문제 나오진 않지만 초등기출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진 않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납세, 의무죠, 의무. 자, 의무도 이제 헌법에 보장이 되는데, 자, 납세가 뭐예요? 세금을 내라는 거죠. 세금 내세요. 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군대 가세요. 그죠? 자,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앞에서도 언급했어요. 예,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 자녀에게 초등교육이나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한대요. 예,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의무가 있고요. 근로의 의무라는 게 뭐예요?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대요.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나라에서 혼냅니까?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나라에서 혼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일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보전을 위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도 있죠. 의무도 있어요.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좀 쾌적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다 어디 나와 있다고요? 어머나, 헌법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헌법이 엄청 중요하신가 봐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인권이라는 건 뭐냐? 인권이라는 건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에요. 내가 인간이면 어떠한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좀 못생겼는데요? 당신은 여잔데요? 당신은 뭐 키가 작은데요? 이유를 붙이지 않아요. 이유를 붙이지 않고 인간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켜져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인권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후에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 그죠? 학살 당하잖아요. 인간적인 대우를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자 라는 개념으로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에요.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장애인 시설들, 다닐 수 있는 도로 시설이나 이런 거 만들어주는 그것도 인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측면은요,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이들을 조금 대우해주는 그러한 모습들도 필요할 거고요.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편견이 가장 무섭잖아요.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죠? 옳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들의 인간적인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자, 이걸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자, 우리 이웃 나라. 자, 우리 이웃 나라가 사실은 중국, 일본까지가 많이 출제되지 러시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긴 한데, 그죠? 그래도 초등 교과서에 있으니까 같이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자에 있어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죠? 그래서 중국은 한자, 일본은 가나무자, 우리는 한글이 되긴 하지만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뭐 러시아 문자겠죠. 자, 그 다음에 의상은요, 중국 치파오, 창파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튀어있는 그 치마 아시죠? 자, 치파오. 그 다음에 일본은 기모노. 그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사라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팔이 없고요. 다리가 이렇게 치마가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러시아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이제 대표 음식이 4대 요리가 있고요. 자, 일본의 음식 스시 아시죠? 라멘. 그 다음에 러시아는 흑빵. 이게 이제 대표 음식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은요. 전통 가옥의 사법원이라고 하는데, 자, 사법원은요. 동서 그 다음에 북쪽에 사방에 이렇게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정원 같은 게 있고, 예, 앞쪽으로 남쪽으로는 이렇게 문이 있어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있는, 그죠? 자, 이러한 집 구조를 사화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다미는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 그러니까는 습하잖아요. 여름에 덥고 습하니까 돗자리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한기를 막기 위한 그러한 다다미집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이즈바라는 건 뭐냐면 통나무집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추우니까, 그죠? 통나무가 많잖아요. 예, 나무 침엽수를 많이 자라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즉, 자, 이들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이들의 생활 모습은 분명히 어때요? 달라요.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바다와 가까이 있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좀 많잖아요. 특히 여름에 태풍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러니까 이러한 가옥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은 춥고 막 이러니까 나무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물론 뭐 중국이나 일본, 중국도 한 44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자, 이러한 이웃나라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면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밥 먹을 때 뭘 사용해요? 젓가락 사용하죠, 젓가락. 그죠? 그리고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랑 이런 거 이렇게 쫙 차려놓고, 물론 젓가락의 길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된 뭐 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곳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탑의 모습들이 재질이 좀 다르죠. 그죠? 아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돌로 만들고,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 어른과 일반 아이들 간의 상호관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자, 이런 공통점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나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국가별로 뭔가가 어때요? 다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 해도 이런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 우리가 이웃나라와 분명히 차이점을 이용해서 협력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와 협력이 필요한 문제는 뭐예요? 황사예요. 자, 그래서 이 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철에 불어오는 바람이 되는데, 자,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사막이 늘어나게 되면서 황사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국가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자,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겁니다. 자, 우리와 주변 국가 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자, 우리와 일본과는 영토 분쟁 많이 나타나죠. 그죠?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야스쿠니 신사, 그죠? 전쟁에서 이렇게 참전을 해서 죽은 사람을 모셔두는 신사인데, 이 야스쿠니 신사에 누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참배하는 거예요. 그들을 참배한다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시킨다라는 점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독도를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라는 것도 우리 이웃 나라와의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과의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중국과의 갈등의 문제는 뭐예요? 역사 왜곡. 그러니까 고조선, 고구려, 백제래. 자, 이런 나라들을 자기네 역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동북공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바다에서 뭐예요? 물고기 되게 많이 잡아가죠. 그들을 다 색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나는 그들을 이제 혼내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이제 중국과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협력의 형태를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웃 나라, 그러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확인하시고요. 자, 근데 우리 이웃나라의 분명히 갈등들을 잘 해결해야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 배웠거든요. 자, 우리 민주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헌법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자, 우리 가깝고도 먼 이웃 국가들,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자, 이 세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갈등의 유형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